당내에서 이른바 반윤계로 꼽혀왔던 인사들이 당 지도부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주목이 됩니다.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라는 외환이 계파 대립이라는 내분을 덮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반윤 소장파죠. 김재섭 의원이 이 표결 방해를 받았다는 의원이 없다며 특검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은 데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전 대표 아시는 것처럼 이 계엄 해제에 앞장섰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도 적극적으로 찬성 목소리를 낸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당 구주류 또 이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이 구주류를 배경을 삼아서 당선이 됐던 장동혁 지도부와 이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전 대표가 이 장동혁 지도부가 주도하는 대여 공세에 힘을 실어준 셈이라서 일각에서는 이 당내 계파 대립에까지 이번 사태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표였다가 역시 이 구 여권 주류와 충돌하고 사실상 축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내란 특검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도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이 현 국민의힘 지도부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 야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배경 중에 하나로는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내용 그 자체가 무리한 대목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또 내란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한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다 싶은 그런 사유들을 특검이 영장에 적어놨다는 겁니다. 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130여 쪽 분량으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미리 알고 일종의 역할을 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검은 그 한 예로 지난해 10월 초와 계엄 선포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말 당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한 것을 적시했고요. 첫 식사 때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파이팅을 외쳤다는 내용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몇 달 전에 정권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행사일 수도 있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 이걸 계엄 동조의 근거다. 지금 이렇게 적시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꼽은 부분이죠. 이 민주당이 당시 국무위원 등을 줄줄이 탄핵하려 한 것을 추 전 원내대표 역시 비판했다는 점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이 당시 집권당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특히 국회에서 이 야당을 직접 상대하는 원내대표가 이를 주장한 게 어떻게 계엄 동조의 근거가 되는지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청산의 예결위 회의장으로 불러서 사실상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예결위 회의장이 본회의장과 불과 30m 떨어져 있을 뿐이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민의힘은 의총을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어왔다는 점을 들어서 이 의원들을 예결위 회의장에 모이게 한 게 어떻게 이 표결 방해가 되느냐 이렇게 반박이 나온 바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 역시요. 이 대통령의 단순한 격려 만찬이나 또 원내대표로서 내놓은 메시지까지 계엄 동조 근거로 삼는 건 억지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엄 또는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닌 그런 가벼운 만찬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총 장소를 예결위장으로 공지를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접근,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그런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강하게 합니다.
일각에서는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처럼 국민의힘에 주류하고 각을 세웠던 인사들이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이걸 내년 지방선거구와 연결짓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야권의 연대 가능성, 이게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미 불출마 뜻을 밝혔지만 이 국민의힘 내에선 한동훈 역할론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고요. 한 전 대표 역시 전해드린 대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등 이 최근 당 내부를 향한 쓴소리보단 정부 여당 공격에 집중하며 이 당과 거리를 좁히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마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은 물론이고 최근 여당발 재판중지법이나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문제 등에 이 강하게 쓴소리를 내놓으면서 국민의힘 지원 사격에 나선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이 선거에선 중도층을 잡는 게 관건이라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준석 대표는요,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전략은 기본적으로 독자 자강이다 이러면서 연대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물적으로 당세가 약한 개혁신당이기 때문에 이 광역 그리고 기초단위에서 4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하는 전국선거에서 과연 독자 노선을 선택할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을 못 지나쳐가지고 끝까지 지적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고 적확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지. 사실 국민의힘은 이미 뭐 계엄이나 아니면 탄핵에 관련된 입장도 아직 정리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대나 무슨 뭐 이런 것들 논의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그래도 상황이 좀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뭐 함흥차사도 아니고 진짜 이거 언제까지 그걸 국민들이 기다릴까요? 국민의힘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의 이제 반윤 성향의 비주류 인사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이제 무리한 영장 청구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주류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영장 청구를 계기로 해서 뭔가 보수 야권이 모처럼 만에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다음 지방선거에까지 뭔가 그 힘이 연결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가 연대해야 하는 것은 당위이고, 그리고 그것은 변수가 아니라 저는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의 주요 선거에서 보수가 연대했을 때 이겼던 적도 있고 진 적도 있는데요. 네. 보수가 연대하지 않았을 때는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연대해야 이길까 말까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뜬구름 잡듯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역구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속해 있는 서울의 구로의 경우에 만약에 개혁신당이든 또 다른 보수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선거 해보나 안 합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쨌건 헌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네. 지켜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생각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 관련해서 뭉치고 있는 것도, 야, 이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상대 정당까지 해산시키겠다는 얘기구나라는 것에 공감대가 모아졌기 때문에 이런 단일 대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똑같은 관점과 견지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연대와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정권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서의 입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보수 지금 야권이 결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첫 번째는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말 전도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왜 비롯된 것이죠?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의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제 그 국민의힘이 건조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위협적인 행태가 사실은 당시 현직 대통령의 느닷없는 뜬금없는 비상계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이 제대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사실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 어떻게 보면 국회가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것인데, 내년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고 대통령이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야권이 조목조목 따져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뭐랄까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동혁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시정연설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도를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 맞추지 않으면 이 보수 야권의 결집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